C 드라이브의 단기 학습의 예제 파일 13번입니다. 자, 예제 파일 13번 불러왔고요. 합격 여부하고요. 압축 강도 순위를 나타내라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점토벽돌 시험 성적표 같은 걸 내는 건데,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함수에는 이제 if 함수라는 게 있어요. if 함수 합격 여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합격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떤 함수를 사용되는지 자, 문제 좀 한번 살펴보고 자, if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함수는 수식에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조명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내려놓고 할게요. 자, 이럴 때에는 그냥 if 함수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도 이거 함수마법사 이용해서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의존하게 돼요. 여기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새로운 함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여기서 직접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요. if 함수 넣어주세요. 그러면 리스트가 뜨죠. 자, 이 상태에서 if 함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대문자로 바뀌면서 괄호가 열려요. 첫 번째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문제의 조건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문제의 조건을 보면 어떤 조건을 좀 썼는지 좀 보죠. 문제에서 구분은 AND 함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재에서 어떻게 해라라는 문제 부분이 좀 현재 안 보이는 것 같아서 if 함수 써라.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거기에 AND 함수 써라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근데 AND 함수의 조건을 보니까 C5셀 90페이지에 보시면은 함수 인수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그 위에 C5가 10 이하. 이건 10 이하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D5는 24.5 초과란 이상이란 얘기죠. 이게 이하와 이상을 나타내 줬는데 조건이 10 이하와 C5셀이 뭐죠? C5셀이 흡수율입니다. 흡수율이 10 이하인 것과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여기에 AND 함수가 들어가요. 자, 요 if 함수에 대한 구성을 좀 제가 메모장을 이용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if 함수는 뭐 제일 많이 쓰는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if 함수의 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걸 좀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장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then이라고 한 다음에 if 함수 들어가죠. if 함수는 첫 번째 조건이 나와요.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냐면 합격.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조건의 첫 번째 인수인 조건에 만족하면 두 번째 인수에 합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함수에서 글씨를 쓸 수는 없다고 그랬죠. 물론 이 조건은 뭐 AND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글씨가 표현된다기보다 말 그대로 조건이고요. 이거는 합격이란 글씨가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여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거는 콤마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큰 따옴표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자, 함수는 인수와 인수로 구분이 되고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콤마를 찍어서 나타내 줍니다. 즉, if 함수에는 세 개의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수가 조건, 그 조건에 만족을 하면 두 번째 인수인 합격.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인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인수죠. 세 번째 인수가 답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문제에 나와 있는 90페이지 위에 보시면 CO 흡수율이 10 이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조건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건이 하나일 때는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AND와 두 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AND와 OR로 나눠집니다. AND와 OR로 나눠지는데 AND는 뭐냐면 똑같아요. 이 둘 다. 두 가지 이상을 나타내 주는 거 맞습니다. 조건 이렇게 써볼까요? 조건 1, 조건 2 이렇게 해보죠. OR도 마찬가지로 조건 1, 조건 2 이렇게 했습니다. AND는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조건 첫 번째에 있는 것과 두 번째에 있는 것을 둘 다 만족할 때는 AND. 반면에 OR는 둘 다 만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둘 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이 되는 거죠. AND는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합격이고요. 불합격일 경우에는 어느 경우죠? 둘 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는 거죠. 자, 이 AND나 OR을 표현하는데 문제에서는 둘 다 만족해야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AND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 녀석을 이 조건에 넣어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메모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상태로 해놓고 시작하죠. 여기 AND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ND를 집어넣을 거예요. AND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첫 번째 조건 흡수율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90페이지 맨 위에 10 이하죠. 그래서 요 C 5셀을 선택하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를 표현합니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자, 여기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러분들 좀 여기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 좀 큰 글씨로 볼 수 있도록 이건 이제 나타내 주는 거고 다시 여기다가 if and 괄호 열고 C 5셀이 작거나 같다 숫자 10을 써준 거죠. 10 이하이거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또 있죠. 얘는 뭐죠? 압축 강도가 24.5 이상.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압축 강도는 D 5셀이죠. 여기다도 쓰겠습니다. 10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D 5셀이 여기죠. 작거나 이번엔 크거나 같다 24.5 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다도 그대로 써줄게요. D 5셀이 크거나 같다 이상이죠. 24.5 이러한 조건, 이게 조건이죠. 여기 마찬가지로 if 함수의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AND 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를 쓴 겁니다. 이럴 때 조건에 맞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합격. 그렇지 않으면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꼭 콤마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합격. 이렇게 해서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돼요. 이걸 중복 함수라고 합니다. if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썼죠. 그죠? 중복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직접 해보죠. 첫 번째 수 끝났죠. 이게 바로 로지컬 테스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를 한 겁니다. 조건을 달아줬고요.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에 만족한다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볼륨 if true라고 돼 있죠. 참값을 써라. 근데 그냥 합격이라는 글씨를 쓸 수 없죠. 함수에는. 그래서 큰 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합격이라고 썼고요. 이번엔 false. 볼륨이 false 즉 거짓값을 써라. 조건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한 답을 써라. 이 얘기예요.
큰 따옴표 하셔서 불합격이라고 써서 큰 따옴표를 묶었고 이제 괄호 닫을 때 맨 마지막 괄호 또한 이렇게 검정색 괄호로 끝나게 됩니다. 자, if 함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if 함수는 세 개의 인수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두 번째 인수가 답. 첫 번째 인수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세 번째 인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즉 조건에 만족하면 참값을 쓰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값을 써라. 이 얘기죠. 자, 그 중에서 조건이 하나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조건이 1번, 조건이 2번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둘 다 만족해야 된다면 AND 함수를 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은 OR 함수를 씁니다. 지금 문제는 흡수율이 10 이하이고 압축 강도가 24.5 이상이라는 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안녕하세요. 두 조건을 다 만족할 때 나타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AND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 거죠. 이 조건에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단추를 클릭하세요. 클릭했더니 합격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릴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따닥 더블 클릭했더니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인이 되고 또는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경우니까 합격. 이거는 뭐예요? 10 이하. 10 이하죠. 10 이하여야 되는데 이건 10 이상이 됐죠. 그래도 요 24.5 잠시 제가 좀 뭐를 했는데 이건 불합격이죠. 왜 불합격이냐면 첫 번째 인수가 10 이하여야 되는데 10을 이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24.5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미만이죠. 작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불합격이 된 겁니다. 얘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제가 좀 말을 실수하고 있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는 만족하더라도 하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불합격.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합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if 함수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엑셀을 사용할 때 if 함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때 둘 다 만족하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은 OR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압축 강도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려고 해요. 압축 강도는 자, 우선 높은 게 1등일 때, 그다음에 작은 게 1등일 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순위를 나타내 줄 때는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순위를 나타내 주는 건 랭크라고 합니다. 랭크에는 우리가 EQ를 사용합니다. 랭크 EQ. 전에는 랭크만 사용했는데 오류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오류 값들을 잡아주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랭크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인수 여기는 영역이 나와요. 영역을 잡아주면 됩니다. 먼저 영역을 잡는다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압축 순위는 너희 반 전체에서 몇 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인수가 너, 그 다음에 너희 반 전체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너, 전체 그냥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역. 그리고 괄호 딱 닫아주시면 돼요. 원래 랭크 EQ, 즉 랭크 함수는 인수가 3개예요. 세 번째 인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인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가 정해집니다.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 정해져요.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에요. 가장 큰 게 1등인 게 내림차순. 지금같이 압축 강도가 높은 것이 1등, 압축 강도가 낮은 것이 2등. 그럼 반면에 오름차순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오름차순은 가장 작은 게 1등인 거. 뭐죠? 트랙 경기, 달리기 경기요.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쇼트트랙, 빨리 들어와야 1등이죠. 작은 값이 1등이 되는 것이
이제 오름차순이 됩니다. 기본은 내림차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인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안 쓰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쓸 때는 어떤 것을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8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답을 이제 나타낼 곳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는을 해주세요. RANK 하게 되면 요 세 번째 거 쓰지 마세요. EQ, 랭크 EQ를 쓸 겁니다. 더블 클릭. 괄호 열렸죠? 넘버라고 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숫자를 써라, 숫자를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압축 강도의 순이기 때문에 같은 줄, 답이 나오고자 하는 그 줄에 해당한 D5셀을 선택한 거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죠. 너. 자, 그 다음에 콤마를 했더니 이제 두 번째 인수가 REF란 말이 나왔는데 이 REF가 뭐냐 하면 영역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자, 영역을 잡는 거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지는데요. 한정된 범위에서 잡아라라는 개념으로 REF가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테이블이란 말도 나오고요. 다른 말도 표현이 될 텐데 자, 이 두 번째 인수가 이제 영역이 되겠죠. 그럼 어디서 요 압축 강도가 나타나고 있는 D5셀서부터 시작해서 D8셀까지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답을 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릴 거죠. 그죠? 채우기 핸들로 내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너라고 되어 있는 D5셀은 F5가 F6이 되면서 D5가 D6, D7, D8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지금 전체를 잡은 요 영역 얘는 내릴 때 이 빨간색 이 영역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는 내려가지 못하게 뭐로 만들어야 돼요? 절대 참조로 만들어야겠죠. 자, 그때 F4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앞과 숫자 앞에 전부 다 달러 모양이 붙어야 절대 참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세 번째 인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괄호를 닫으면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콤마를 한번 찍어볼게요. 왜요? 랭크 함수는 인수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인수가. 근데 얘가 뭐길래 생략할 수도 있냐라는 말을 했느냐 보겠습니다. 자, 콤마를 딱 하는 순간 어떻죠? 이제 오더를 내려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대괄호로 묶여 있죠. 이렇게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값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얘 기본값이 뭐지?를 모를 때에는 써야 되겠지만 얘 기본값이 내림차순이라는 걸 알 때에는 그렇죠? 알 때는 쓸 필요가 없겠죠. 우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써보겠습니다.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이 내림차순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0이라고 써도 되고 마우스로 이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 이상의 인수가 없죠. 인수가 하나, 둘, 셋. 인수와 인수와는 콤마가 다 찍혀 있습니다.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죠? 이제 괄호 닫으세요. 닫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클릭.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게요. 내렸습니다. 자, 보시면 25.1이라고 압축 강도가 제일 높은 것이 1등. 그 다음에 24.7, 2등, 24.5, 3등, 25.1이, 23.3이 4등. 이렇게 순위를 나타내 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F4 누르는 걸 깜빡 잊었어요. 잊었다고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F4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원 상태인 상대 참조로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이 영역은 같이 내려갈 겁니다.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자, 2등. 첫 번째 거는 채우기 핸들로 내리지 않은 첫 번째 거니까 관계없겠지만 내려보겠습니다. 내려서 마우스 딱 놓을게요. 그러면 보세요. 2등, 3등, 1등, 1등 이런 경우가 없겠죠. 또 셀에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문제가 생겼다, 함수에 문제가 생겼다 확인해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이 함수 부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인 D6셀은 잘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너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너가 달라지겠죠. 한 칸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서 너 또한 한 칸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목할 텐데 전체 영역, 이 영역은 어때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보세요.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했더니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 입력했더니 또 내려갔죠.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했더니 또 내려갔죠. 즉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을 잡은 것이 있다면 체육엔드로 내릴 때 이 영역이 절대값으로 돼야 되는 F4를 눌러줘야 되는지 아니면 안 눌러도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라라는 겁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고 다시 한번 체육엔드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랭크 함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이용한 것과 if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과 이제 랭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if 함수 다 이해하셨죠? if 함수에는 조건을 둘 다 만족할 때와 둘 중에 하나 만족할 때, 그 다음에 랭크는 순위를 매기고 싶을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역은 F4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체육 엔드로 밑으로 내릴 때 그렇죠. 영역이 내려가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 활용하기의 첫 번째 if 함수와 랭크 함수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교재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제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다시 레코딩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93페이지 보시면 주요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sum ifs 등이 있어요. sum은 합계를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sum ifs라고 되어 있다는 소리는 뭐죠? 함수에서 sum ifs 함수에서 if 조건이 s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쓰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일 경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라운드는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주는 함수인데 라운드 그랬을 때 정해진 소수점 자릿수가 정해진 자릿수가 5부터 반올림 됩니다. 5부터 반올림을 시키는 거예요. 4는 반올림이 안 되겠죠. 반면에 라운드 업은 1, 2, 3, 4, 5, 6, 7, 8, 9 전부 다 반올림 시켜버려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요. 5, 6, 7, 8 얘도 반올림을 시키지 않는 거죠. 라운드 다운. 즉 원단위 절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제가 있어서 뒤쪽에 다 예제가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말로 다 설명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그죠? 이거는 예제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 하세요. 연습 문제로 들어갑니다. 예제 파일이 아니라 연습 파일에서 C13입니다. 자, 보죠. 이번 메뉴는 저는 좀 닫아놓을게요. 닫아놓고 수식 입력줄만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통과 여부가 나와 있고요. if 함수를 이용해서 통과 아니면 패스, 노 패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순위 이거 랭크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죠.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사회복지 개론이 40 이상.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네요. 사회복지법제가 40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이 60 이상이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빈 문자로 나타내 줘라. 즉 빈 공간으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모장으로 한번 여러분들 좀 제가 익혀 드릴게요. 자, 는 했고요. if 함수 들어갑니다. 자, 괄호 열었습니다. 조건이 3개죠. 그래서 A, N, D. 2개 이상은 두 개 이상을 나타내 줄 때는 다 만족하면 뭐 2개든 3개든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것은 오화가 되겠네요.
자,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 and 썼고요. 지금은 C 5셀. C 5셀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40, 콤마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업체가 D 5셀 또한 크거나 같다 40. 그리고 콤마 평균은 60 이상이어야 돼요. 평균이 어디 있죠? 이 5셀이죠. 이 5셀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콤마 뭐라고 쓰게 돼 있죠? 통과라고 하게 돼 있네요. 통과 이렇게 하고 콤마 이 통과가 뭐예요? 이 두 번째 인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수는 빈칸으로 해라라고 돼 있죠.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그냥 두 개, 한 번, 두 번 써서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통과. 그렇지 않은 것은 빈칸으로 해라. 그렇게 큰 따옴표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직접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 답이 나올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는 한 다음에 IF 더블 클릭, 그다음에 A, N, D 더블 클릭. 자, 사회복지개론인 C 5셀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40 됐죠? 자, 그다음에 콤마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를 찍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D 5셀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40.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끝났죠? 콤마 세 번째 인수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5셀을 선택하고 이번엔 크거나 같다 60. 더 이상 조건 없죠? 괄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콤마 지금 요 로지컬 테스트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and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인수를 나타내준 로지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콤마 그럼 이제 답을 쓰는 거죠. 참값은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통과라고 하고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자, 이제 콤마를 찍으면 이제 거짓값을 쓰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가 활성화 될 겁니다. 콤마 활성화 됐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두 개. 그다음에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입력 단축 클릭하고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기 때문에 통과. 얘는요. 한 가지는 만족했어요. 그리고 평균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40점 미만이죠. 그래서 빈 공간이 됐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0 이상이니까 맞고 두 번째도 40 이상이니까 맞아요. 하지만 평균이 60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빈칸이 됐던 겁니다. 자, 순위 나타내 볼게요. 자, 순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순위는 평균에서 가장 높은 평균이 1위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요. 는 랭크 들어갑니다. 랭크 EQ 했고요. 평균의 첫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얘가 바로 너가 되는 거예요. 최저역의 평균 너, 너희 반 전체, 즉 평균 전체를 잡아주는 거죠. 평균 전체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마우스가 이 셀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적십자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테두리로 가게 되면 얘가 이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역 잡을 때 적십자 모양일 때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습니다. 점선으로 영역이 잡혔죠?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주는 거. 요거 잊지 마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게 1등일 때는 콤마하고 0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없애주세요. 그냥 괄호 닫으세요. 만약에 가장 작은 게 1등일 때만 콤마 1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 단축 누르겠습니다. 즉 세 번째 인수 대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입력 단축 눌렀고요. 채우기 핸들로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만 놓으면 여러분들이 잘 하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뒤에 위, 3위, 2위, 1위, 4위 이렇게 위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는 랭크 EQ라는 함수 다 적용한 맨 뒤에다 클릭하시고 연결 연산자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연결 연산자 7번 위에 있죠. 쉬프트 눌러서
그다음에 그 뒤에다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큰 따옴표 묶어서 위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누르시면 뒤에 이렇게 위자가 붙죠. 근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지만 위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얘는 이제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정렬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나중에 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겠죠. 그때 이제 요 위자를 붙이면 안 되고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나타내 줘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이것도 가운데 정렬을 시킬게요.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서 나타내 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함수에서 if 함수와 그다음에 랭크 함수를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분석을 해봤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if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요건이고 그 조건에 만족할 때 참값 그 값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렇죠? 거짓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요거를 조건이 하나일 때에는 그냥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요거 하나만 써주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일 때에는 AND와 OR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다 만족하는 건 AND,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 이런 경우죠. 그렇죠? 그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참값, 거짓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랭크. 랭크는 너 첫 번째가 대상이 되고 그 대상에 포함된 영역을 잡아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인수가 바로 가장 큰 게 1등일 때에는 생략 가능하고 만약에 가장 작은 게 1등일 때에는 뒤에 콤마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시고 지금 7시 10분이니까요. 10분 정도 쉬셨다가 7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